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초콜릿 같은 남남이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다크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네, 초콜릿 좋아합니다. 근데 좀 다크 초콜릿은 좀 쓰잖아요. 난 쓴 거 싫던데. 써도 약이 되면. 아,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번역서를 냈었어요. 번역서 제목이 FI 범죄 분류 매뉴얼 이렇게 돼 있던데 혹시 갖고 오셨나요? 예, 예, 한번 노인 변호사님 보여드릴까요? 드리려고. 어머나, 네. 일단 카메라에 조금 이렇게 좀 이거, 잡아주시죠. 네, 이건 무슨 책이에요, 이게? 그 변호사분들한테 법전이 있잖아요. 네네. 프로파일러들한테는 이게 있죠. 어머나, 이 귀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세상에. 예, FBI 초기 프로파일러들이요. 네. 연쇄범죄나 강력범죄를 수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이론으로 명징하게 만든 네네네. 그 시스템입니다. 아, 시스템. 예, 그래서 그것에는 양들의 침묵, 뭐 마인드 헌터 같은 네. 초기 프로파일러들의 그 강력범죄 수사 경험과 이론, 그것이 이제 거기 녹아 있죠. 그러니까는 FBI 범죄 분류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은 연쇄살인, 뭐 살인범 관련된 분류 방법도 나와 있고. 주로 이제 연쇄강간, 연쇄살인, 연쇄방화, 그리고 주요 강력범죄. 강력범죄들에 대한 예. 그런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의 예. 심리, 그다음에 예. 그런 거 어떻게 우리가 파헤쳐내는지. 프로파일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이 그겁니다. 아, 정말 제가 이 책은 정말 금과 억조로 여기고 열심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는 베프로님 너무 감사해요. 출간 축하드려요. 정말로 존경합니다. 다크초콜릿 베프님 번역서 출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터파크 주문하면 11월 18일까지 배송됩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배상은 100만 가지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점이요. 이렇게 이 귀한 책을 제가 이렇게 손에 따끈따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다루자고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제 물론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의 빙의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변호할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경제적인 어려움 끝에 어쩔 수 없이 물론 잘못된 선택입니다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 상황에 놓인 이 22살짜리 청년에 대한 소식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 아들에게 이제 어쨌든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그대로 선고를 했는데요.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8개월 가까이 돌보던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너무 불쌍하고 아들도 불쌍한 얘기였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이죠. 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작년 9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죠. 네. 아시다시피 뇌졸중이라는 것이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뇌 쪽에 이제 혈액이 터진 것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운신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그대로 누워 계시니까 욕창 때문에 2시간마다 돌려놓아야 되고 먹는 것은 이제 삽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8개월 정도 병원에 모시는데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올해 4월에 모시고 나왔나 봅니다. 네. 모시고 나와서 4월 23일 날부터 30일까지 모셨는데 근데 이 사건은 5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방치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건 일주일 뒤에 돌아가신 거죠. 5월 8일, 5월 10일에 돌아가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사이에, 이 가족 사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뭐 이제 그냥 잠깐 읽은 기사 내용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 청년은 당연히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어떻게든 아버지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얘기를 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선택을 하라고 한 겁니다. A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버지를 살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방법을 선택했겠죠. 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살긴 살았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코로나 시대라는 것 때문에 전문 간병인으로 등재된 사람이 아니면 간병을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가서 간병을 하고 싶어도 왜냐면 간병비 때문에 그렇죠. 아들은 간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간병비는 내야 되고
아버지를 안 돌볼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돈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식구들 친척도 없고 그런데 한 명 작은 아버지가 한 명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도 사실은 작은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작은 아버지가 그래도 작은 어머니 모르게 돈을 마련합니다. 중간 퇴직금을 퇴직금 받아서. 정산해서. 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이게 마지막이다. 안 그러면 나도 집에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마련해 주죠. 근데 그 돈도 결국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생활비 2만 원이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 2만 원만 더 주세요. 이러다가 정말 끝까지 가서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병원에서 저는 사실 잔인하다는 게 네, 병원에서 그걸 잔인해요. 선택하라고 한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요. 선택할 수 없는 걸 선택하라고 한다는 것이 글쎄요. 의료인으로서는 본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가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없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돼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나나님의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보리님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한다나님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즘 20대 청년들이 가난에 많이 허덕입니다. 단돈 만 원이 없어서 빌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실 우리 조금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노병희 변호사님처럼 많이 우셨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명목상으로는 분명한 살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으로 가기까지의 우리 사회가 어떤 책임을 졌는가? 이 20대 청년한테만 책임을 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도 관리 못하는 사회, 그것이 사실은 우리 대선 후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렇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분명히 돌아가실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근데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걸 살인의 고의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쟁점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거고 판사님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좀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4년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집행유예 정도 나올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3년의 그렇게 집행 생각했어요. 정도로 생각을 네. 했는데 충분히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전에 충분히 여러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간병도 했었고 그리고 충분히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도 청했었고 결국은 본인의 그 수단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실 이럴 때는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은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돼야지 아버지를 쉽게 보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럴 때 경찰들도 사실은 조사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경찰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고의 있었지, 죽일 생각, 죽는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거라는 걸 알고도 너 그걸 방치했지? 이렇게 이런 물어봐요, 식으로 묻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때의 심리 상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해야지 아버지한테 욕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보통의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청년도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자백을 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생각을 다르게 먹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살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호흡기 띄고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요? 이거는 네. 다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경찰의 수사에나 검사들은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이 형량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잘못됐고 판사님들도 그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글쎄요. 사실 좀 물론 최하 형량을 주셨다고 하지만은 사실 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극단적 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뽀뽀사랑님이요. 어떤 젊은 사람은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진짜 이게 너무 불공정한 사회인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저는 변호사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경찰 단계부터는 변호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받으면서 변호사를 국선으로 붙여줬겠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마 근데 그 청년이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죄책감이 또 있죠. 그렇죠. 본인 이걸 가지고 스스로가. 다툰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고 다만 이런 상태에서
재판이 들어가면 거기 국선 변호인이 분명히 붙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죠. 요거는 다퉈보자라고 하면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바뀌어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시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처음 수사 단계나 검사 단계에서는 그대로 뭐 인정하고 말았을 거고 재판 단계에서 그랬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혼동됐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기사를 그렇죠. 보면은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면서 누워가지고 그 눈으로 이제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빠도.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이심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법이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처음에 이 나쁜 언론들이 이 페류나라는 굴레를 씌워갖고 사실은 이것은 제대로 좀 사정을 봐서 보도했어야 된다. 너무 사람을 악마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영케어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이건 영케어러라는 반면도 그렇죠. 사실 간병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간병하라고 강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 체제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좀 지원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러느냐 그러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내 걸 다 드러내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도 문제지만 누워 계신 아버지에 대한 욕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심리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왜 재판부는 그냥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했던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를 했을까요? 이 재판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너무 기계적으로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심에 그렇다고 3심 정도는 네. 충분 상회해서 저는 분명히 이 사건을 봤을 때 대법원에서 이건 집행유예로 나와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살인이란 죄를 징치하는 이유는 특별 예방,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간병살인을 방지하는 것은 이것을 처벌한다고 방지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억제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존속살인을 2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억제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간병살인이라는 게 말이 쉽죠. 사실은 간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떠들어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재판부가 제대로 조금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어쨌든 청년의 사정이 고려돼서 존속 살해 형량 하한이 7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거다 이렇게 변명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청년도 저는 사실은 자기 삶을 그냥 포기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그 아버지를 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크게 낙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멍한 상태가 심리적으로 유지되는 공백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변호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에 대한 포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형량을 교도소에 살고 교도소에 지내고 나온 상태에서 충분히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교도소에서 나온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 건강보험료 진짜 많이 내거든요. 한 150만 원 월에 내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직접 주고 싶어요, 진짜. 글쎄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 하죠. 이 얘기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예. 자, 놀이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배프의 쪽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 지금 많이 달아주시는데 어쨌든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고 또 참 허탈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어떤 그렇죠, 사건이 예.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12일 날 벌어졌던 일인데 입주자 대표가 그 놀이터에서 인천의 영종도 어디 쪽이라고 하는데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이제 일종의 감금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감금을 해요? 왜냐하면 감금이라는 게 사실 어디 못 가게 하고 예. 연락 못 하게 하는 게 사실 그렇죠. 감금에 그게 들어간 감금이죠. 아니, 체포 감금. 예,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는 건 범죄고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큰 도둑이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도둑이 된다고 말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논다고 하면 부모님 모시고 와라. 부모님과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하자면 자기가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이건 몰상식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그리고 또 신고를 해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가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황당하죠. 아니 이게 무슨 주거침입이 되느냐, 애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지도 못하느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은 쫓아내든가 아니면 부모한테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하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돼서 그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건 좀 심한 거다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를 뭐 해임을 뭐 지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시도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온 상황이고 그 게시판에 아이들의 쓴 글도 공개가 됐는데 아이들 쓴 걸 진짜 지 손으로 쓴 걸 봤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아이가 뭐 고등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논 것도 아니고 또 그 놀이터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한 것도 아닌데 애가 초등학생이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죠. 물론 입주민 대표가 하는 주장은 우리 놀이터인데 왜 네가 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랬다는데 그렇다고 애한테 넌 도둑이다 이런 말 한다는 게 너무 비상식적인데 그렇죠. 이 입주민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파트 홍보돼서 좋다 이렇게 또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심리예요 도대체가? 아니 그 아파트가 그렇게 나쁘게 홍보되고 좋다는 건 사실 제가 아까 영종도란 말씀드린 거 영종도가 좀 여러 가지 이런 벌판들이 많아서요 아이들이 놀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왜냐 매립지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딴 데 놀 수 있는데 여기 논 게 아니라 딴 데 네. 없으니까 거기가 논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정도 판단해 봐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조금 놀았다고 해서 다른 데가 충분히 있는데 여기 와서 놀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또 그것이 문제가 될 따라 문제 제기하는 절차가 있는 거고 내용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뭐라고 하나 좀 관심종자 비슷하신 분인가 왜 이렇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네. 예. 아니 악명도 오명도 악명도 이게 유명세라고 하면은 네. 근데 결국은 주민들도 그 부분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리고 원래 초등학생은 정말 이게 죄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애를 예. 협박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참 내원. 근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임대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간에 이런 식의 분쟁, 계급을 나누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지 벽도 않습니까? 쌓기도 하고 자물쇠 채우는 거 뭐 어느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그래서 이제 경찰 출동한 또 여러 번 있고 근데 이거를 글쎄 이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아파트는 층이 다르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동선을 아예 다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한다는 중간층에 임대층이고 이쪽으로는 임대층인 엘리베이터만 따로 있고 저쪽에 엘리베이터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예 겹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가 우리 사회의 통합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건축법을 만들어 놨느냐. 예. 이거는 먼저 계급을 나누겠다는 거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아닐까. 심리적으로 분명히 위화감이 형성이 되면 그럼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대상밖에 안 보이거든요. 섞여 살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사회의 공정을 위해서 심각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기사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뭐 거지라 그랬다는 얘기도 듣고 또 애들한테 상처 주는 말이 많이 있다고 듣기만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나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죠. 미르님이 부자들이 점점 계급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소셜믹스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좀 그렇죠. 하고 계시고요. 소셜믹스가 법적으로 소셜믹스를 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를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요. 역으로 분리를 합법화하는 장치로 만들어낸 거죠. 사회가 이렇게 가는 이유, 왜 이렇게 우리가 각박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부자 혹은 소수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회의 소수임을 확인받고 좀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특정한 이거 행동을. 잘났다 이거요? 그래서 잘난 감을 보통은 누군가 잘났으면 잘남을 이렇게 당신 잘났습니다라고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잘났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숭배해야 되라고 스스로를 이제 왕따시킨다고 차별하면서
배제하면서 사기를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이수정님 댓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아이들이 어려서 이러한 부조리한 것들을 경험하면 꿈이 커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개심만 커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이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입지민 대표는 놀이터 도둑 논란에 대해서 사과 안 하겠다. 난 잘못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자, 우리 사회 계속 이렇게 각박하게 가면 되겠습니까?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조금 중간에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죄송하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요. 다시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